네, 안녕하세요. 바이올린 강의의 정창화입니다. 자, 이제 수업을 시작할 텐데 1강과 총 17강의 강의로 이제 구성이 되었는데 저희 첫 번째 시간에는 바이올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우선은 바이올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첫 번째로는 바이올린의 몸통이 있어요. 저희가 연주할 때 활을 잡고 소리를 내지만 기본적으로 악기를 어깨에 받치고 연주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많이 배우실 때 활 먼저 배우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선생님마다 모두 다르시겠지만 저는 악기부터 잡는 걸 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자, 악기를 보시면은 여기에 바이올린의 몸통 보면은 사람의 몸과 같이 다 비슷해요. 보면 여기가 몸통 부분이고 여기는 목, 바이올린의 목. 저희가 연주할 때 앞으로 여기에 손가락을 받치고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될 거예요. 4개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바이올린의 머리 부분이에요. 여기서는 줄을 조율할 수 있게끔 줄감개가 있고 여기를 통해서 음정을 조율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차차 보여드리도록 하고 위에 줄감개가 있고 밑에서는 또 아주 미세한 음정을 조절할 수 있게끔 여기에도 따로 음정 조절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초급 시작할 때는 첫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까지 다 줄감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제 계속 전공자여가지고 저는 가장 미세한 E선하고 A선에만 조율기계가 있어요. 자, 한번 관찰을 해보시면은 바이올린에 턱받침이 있고 자, 턱받침이라는 거는 연주를 할 때 턱을 받쳐줘야 돼서 명칭을 턱받침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뒤에 돌려보시면 제 악기에 구성되어 있진 않지만 따로 꼭 구입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어깨받침이에요. 그래서 어깨받침은 말 그대로 어깨에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어깨받침 끼우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선 이렇게 보시면은 끼울 때 처음엔 선생님들이 도와주시지만 학생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훈련을 시켜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악기의 목을 잡고 처음에 그 다음에 자, 어깨받침을 보시면 더 둥근 부분이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거꾸로 돌려볼게요. 밑으로 이렇게 파여 있죠. 자, 한번 돌려볼게요. 모든 어깨받침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위에 둥글게 나온 부분을 앞으로 이렇게 잡고 어깨받침에 목을 잡아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끼우는 고무 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자, 돌려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한쪽을 끼우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의지하고 밑에 부분을 끼워서 이렇게 위로 쭉 당겨주시면 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너무 끝까지 올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끝까지 올리게 되시면은 어깨에 안 받쳐지고 굉장히 연주할 때 불편해요. 그래서 여기 쇄골이랑 어깨 라인에 잘 닿을 수 있도록 적당하게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세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어깨 받침 둥근 부분이 위로 간다고 했죠? 자, 봤을 때 둥근 부분을 위로 해서 자, 한쪽부터 끼워 볼게요. 그리고 학생들 보통 끼울 때 여기를 잡고 이렇게 힘들게 끼우는 경우가 있는데 아예 모양을 고정을 시켜놓고 그대로 잡고 그 다음에 걸린 상태에서 밑에를 잡고 이렇게 올리시면은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이것도 학생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주시고 자, 이제 앞으로 돌려볼게요. 자, 바이올린을 보면은 한번 관찰을 해볼 텐데 아까 턱받침과 어깨받침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리고 자, 어깨에다 얹어볼게요. 그리고 어깨에 얹을 때는 여기 이쪽과 쇄골 쪽이 있는데 이 어깨받침이 쇄골에만 걸쳐 있으면 나중에 굉장히 연주할 때 불편해요. 이렇게 연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 이걸 방향을 앞에서만 보지 마시고 모양을 뒤에서 봐주시고 어깨받침이 보면은 이쪽이 좀 더 파여 있고 반대쪽이 좀 더 내려가 있어요. 이게 어깨 구조에 맞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움푹 파인 부분에 어깨와 쇄골 중간에다 놔줄게요. 이렇게 얹어주시고 자, 이제 앞에서 보시면은 턱을 두면은 이렇게 두게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턱받침에 턱이 가 있어야겠죠. 고개를 살짝만 사선으로 돌려서
받침에다 이렇게 내려서 고정을 시켜줄게요. 근데 자, 이제 또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너무 바깥쪽으로 가게 되면 활을 쓸 때 굉장히 불편하고 멀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앞으로 살짝 끌어올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봐볼게요. 자, 다시 내리시고, 자, 어깨 받침 움푹 파인 부분 여기와 쇄골 쪽에다가 한번 얹어 볼게요. 편안하게. 너무 찾기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얹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턱을 사선으로 살짝 돌리고 내려주세요. 중요한 건 턱이 잘 맞춰져야 돼요. 붕 떠 있으면 연주할 때 악기가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자, 한번 끼워볼게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상태로 연주하면 너무 힘드니까 살짝 여기를 앞으로 악기를 끌어올게요. 자, 어깨에 얹는 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자,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고, 이제 연주할 때 어깨에 받친 상태에서, 자, 턱이 잘 받쳐지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손가락을 학생 스스로 띄워볼 거예요. 이렇게 띄워볼 거예요. 근데 턱이랑 어깨 받침이 제대로 받쳐져 있지 않다면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잘 여기다가 턱을 끼워주시고 어깨에 잘 얹어주세요. 자, 이래서 악기 몸통 잡는 법을 먼저 배워봤고, 그 상태에서 간혹 가다가 손가락을 짚을 때 이렇게 끝까지, 엄지를 끝까지 짚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하면 손가락 누르는 운지를 할 때 굉장히 불편하고 나중에 곡을 할 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자, 어깨를 받쳐놓고 손을 그대로 접어 올립니다. 이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을, 자, 엄지에서도 이쪽 부분이 있어요. 뼈 마디, 접히는 마디. 이쪽에다가 살짝 얹어줄게요. 이렇게 받쳐주세요. 정말 이렇게 받쳐준다는 느낌으로 살짝 받쳐주시면 돼요. 그리고 자, 엄지 받친 상태에서 여기가 띄어져 있으면 손가락만 누르면 굉장히 손이 또 힘들어요. 그래서 이 집게처럼 엄지와 첫 번째 손가락의 이쪽 부분, 이렇게 해서 악기가 있다고 치면은 여기를 이렇게 받쳐줄 거예요. 자, 한번 봐보실게요. 이 상태에서 받쳐줍니다. 자, 저 지금 보면 엄지손가락과 여기로 같이 악기를 받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손가락을 한번 누를 때 1번은 받친 상태에서 1번 그대로. 두 번째 줄여서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손가락.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자, 저희가 활을 쓰기 전에 먼저 손가락이 운지가 정확하게 모양이 잡혔는지 확인하고 활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손가락은 이제 학생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고, 자, 이제 또 설명드려야 할 게, 저희가 바이올린 줄을 한번 봐볼게요. 줄이 보면 총 4가지가 있죠. 첫 번째 줄 가장 얇은 선이 음계로 하면 미음정, 이제 현으로 따졌을 때 이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음계 라, A선, A현 또는 A선, 그 다음에 레, D선, 솔, G선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이올린에서 줄이 4가지가 있는데, 보시면 첫 번째 줄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이 굵기가 다 달라요. 첫 번째 줄은 얇은 만큼 정말 섬세하고 얇은 소리, 그리고 높은 소리를 내고, A선은 조금 더 낮아졌죠? 더 낮아졌고, 솔 더 낮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연주하는 원리는, 피아노에서는 건반을 치면 음계가 연결돼 있죠. 바이올린에서는 자, 첫 번째가 미 다음에 뭐죠? 미, 파. 그래서 음정에 따라서 미. 자, 손가락 누르는 순서에 따라서 음정도 순서대로 올라가요. 마찬가지로 A선 해볼게요. 라, 그 다음에 시, 도, 레, 미. 그쵸? 그 다음에 레 해볼게요. 레 다음에 도, 레, 그 다음에 미. 파 해볼게요. 파샵. 파, 솔. 자, 이렇게 해서 음정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보면은 솔, 레, 라, 미. 자,
솔, 라, 시, 도. 그 다음에 순서대로 레. 자, 보시면은 음정이 가장 높은 줄에서, 낮은 줄에서 순서대로 음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악보를 통해서 한번 그건 확인해 보도록 하고, 이제 테이핑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색깔은 전혀 상관이 없고 선생님마다 다 다르시고 방법들이 달라요. 볼 때 1번 손가락과 2번, 3번, 4번 짚는 손가락이 있는데 여기 위치에 따라서 손가락을 스티커를 붙여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길게 아예 연결시켜 주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도 좋고, 저는 스티커로 손가락에 따라서 할 거고 하나씩만 붙일 거예요. 자, 이제 먼저 1번 손가락을 G선에서 해볼게요. 솔, 음정을 듣고 솔. 자, 음정을 짚으셨을 때 솔, 라. 자, 음정을 먼저 들어주시고 정확한 음정 손가락 짚은 부분에 스티커를 마지막 줄에 붙일게요. 짚을 때 음정이 정확하게 나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줄에 한번 해볼게요. D선. 마찬가지로 자, 옆에 1번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자, 보면은 악보에서 제자리가 있고 샵이 있어요. 손가락이 제자리냐 샵이냐 플랫이냐에 따라서 손가락의 간격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서 붙여주시면 되는데 기준을 항상 둘게요. 자, 저는 제자리 쪽에다가 맞춰서 해볼게요. 자, 2번 손가락. 자, 손가락 위치 보시고 또 그대로 자, 해볼게요. 2번. 그 다음에 3번 손가락 맞춰볼게요.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줄 1, 2, 3번 그대로 간격 내려와 주시고 그 다음에 3번. 낮으면 좀 음정을 올려봐서 자, 3번 위치에다가 또 마찬가지로 두 번째 줄에 자, 음정 들으시고 자, 마지막으로 자, 마찬가지로 G선에서부터 손가락 위치를 봐주세요. 그 다음에 4번 자리에다가 자, 이렇게 해서 스티커 붙이는 운지가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 손가락이 만약에 이렇게 해서 옆에 줄 찾기가 힘드시다 하면 모든 줄에 다 붙여주셔도 상관은 없지만 깨끗하게 해서 훈련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스티커는 상관이 없어요. 길다랗게 이렇게 하나씩 다 붙이셔도 상관이 없고 음에 따라서 붙이셔도 되는데 최대한 이제 피아노라는 악기는 비교했을 때 음정을 누르면 음정이 다 정확하게 들리잖아요. 근데 바이올린은 손가락 간격에 따라서 굉장히 섬세한 악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손가락 좀만 잘못 짚어도 피아노에서 낼 수 없는 음정들까지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정확한 곳에 스티커를 붙여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습시키시기 전에 부모님들께서 선생님들이나 자, 여기에 줄감기가 있는데 자, 조율할 때 특히 사용을 해요. 기타도 마찬가지고 다른 현악기들 마찬가지로 음정을 항상 조율을 해야 돼서 줄감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줄이 맞춰져 있지만 한번 자, 만약에 이렇게 A선이 라 음정인데 다른 음정이 돼 있다 하면은 자, 집에 피아노가 있으시면은 피아노 라 음정을 기준으로 음정을 맞춰 주셔도 되고, 또는 저 같은 경우는 휴대폰 어플을 통해서 조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플을 사용해서 A에 맞춰서 음정을 맞춰 주시면 돼요. 자, 줄감기 보시면은 줄에 따라서 어디에 감겨 있는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두 번째 줄 한번 찾아가 볼게요. 여기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내리면 음정이 내려가요. 내려가고 올리면
올라가요. 자, 그래서 자, 저는 음정을 알고 있으니까 한번 맞춰볼게요. 미, 그 다음에 라 음정이라고 그랬죠? 낮으면은 또 이렇게 누르면서 위로 올려주시고. 자, 만약에 또 세 번째 줄, 자, 음정이 내려가 있다 하면은 또 세 번째 줄이 어디 있는지 봐주시고. 자, 보통 조율을 할 때 어깨에다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힘드시면은, 자, 초급일 때는 정확한 음정도 중요하지만 일단 맞추는 게 중요하니까 여기 무릎에다, 허벅지에다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악기는 손을 하나 이렇게 목 쪽을 잡아주시고, 한 손은 누르면서 돌려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조율이 됐어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밑에 보면 또 초급 같은 경우에는 4개 다 달려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로만 음정을 맞추기 힘드니까 밑에서도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대로 이쪽으로 돌리면은 음정이 올라가고 반대로 풀어주면 음정이 내려가요. 저는 2개만 있는 이유가 지금 줄이 굉장히 얇고 음정이 맞추기가 섬세한 거라서 여기는 거의 대부분 다 있어요. 첫 번째 줄은. 전 2번째 줄까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자, 악기의 아까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브릿지가 있어요. 자, 영어로 브릿지 하면은 또 무슨 다리 모양 같죠? 말 그대로 줄을 이렇게 가운데서 이어주고 있고, 브릿지 안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사운드 포스트라고 또 이렇게 네, 막대기가 하나 걸쳐져 있어요. 소리의 울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여기 자, 이거는 자,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처럼 F자, S자 같기도 하지만 여기에 또 가운데 홈이 있거든요. 소문자 F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F홀이라고 명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줄감개와 손가락 운지 테이프 하는 법과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브릿지가 있으면 또 중요한 게 여기 지판이 있습니다. 지판에다가 저희가 손가락을 이렇게 누르면서 연주를 하게 되고, 음정 올라갈 때도 여기 이 지판에 있는 부분은 소리를 다 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이제 포지션에 대해서 배우지 않지만 점점 포지션을 배우면은 여기까지도 손가락이 올라가게 돼요. 여기선 주로 사용하지 않지만 특히 2번째 줄, 첫 번째 줄에서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건 나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자, 이제 활에 대해서 조금 봐볼 건데요. 자, 우선 활을 보시면 바이올린의 악기 자체가 있다면 또 이 활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연주할 때 소리를 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보면은 활대가 이렇게 있어요. 활대가 있고 보시면은 관찰해 보시면 밑에는 두껍고 위로 갈수록 얇아져요. 그래서 바이올린 소리 낼 때도 여기서는 누르지 않아도 소리가 큰데 활 끝이 얇아지니까 끝으로 갈수록 소리가 많이 약해져요. 그래서 이제 활 쓰는 법을 통해서 소리를 끝까지 유지시키는 연습을 할 건데 이것도 차츰 알아가도록 하고,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고무처럼 손가락을 이렇게 얹었을 때 아프지 않게 해주는 부분들이 있고, 또 끝에 보면은 활 가장 끝을 한번 봐볼게요. 돌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활털을 풀었다가 조였다가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연주할 때 중요한 거는 간혹 가다가 학생 스스로 활을 만지다 보면 이 활털이 터질 정도로 이렇게 탱탱하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활이 나중에 망가질 수도 있으니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활은 적당하게. 자, 연주를 하기 전에는 항상 이렇게 활털을 풀어주시고, 너무 풀어주시면 또 안 되고 적당히 느슨하게 풀어주세요. 자, 이제 활을 꺼내서 연주를 할 것이다 할 때는 여기를 돌려서 조금 활을 살짝 탱탱하게 만들어 볼게요. 자, 연주하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너무 이 활대와 털이 닿지 않게 해주시고 너무 떨지도 않게 중간으로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를 통해서 활털을 조였다 풀었다 하는 역할을 하고, 뒤로 돌리시면은 여기 자, 털이 있죠. 이거는 말꼬리로 만들어진 활털이에요.
말꼬리를 이용해서 활터를 하는데 이제 소리 낼 때 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바이올린에서 소리를 내려면 자, 이거 자체로도 소리를 낼 수 있지만 바이올린의 선율을 들으려면 활을 이용해서 소리를 내게 돼요. 자, 그래서 우선은 활 잡는 방법과 악기 잡는 방법이 되었을 때 서로 합쳐서 소리 내는 이제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할 때 소리가 이렇게 떠 있지 않게,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연주할 때 이렇게 소리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말꼬리털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람의 머릿결과도 비슷한 그런 털이기 때문에 자세히 관찰하면은 상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연주하면서 자세히 현미경으로 관찰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머리 갈라진 것처럼 이렇게 갈라져 있는 분들이 미세하게 있어서 소리가 떠 있거나 또는 막 되게 지저분하게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발라주는 것이 송진이에요. 이렇게 할 때 소리 안 날 때 사용하는 것이 송진인데, 자, 저는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고 바이올린용으로 사주세요. 그리고 자, 송진을 한번 묻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자, 종류별로 굉장히 달라요. 근데 이게 한번 땅에 떨어뜨리면 아주 산산조각이 나서 다시 복구시킬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바를 때 이렇게 손가락 떼고 하지 마시고 꼭 한쪽을 붙들어 주세요. 꼭. 아니면 이 송진이 생각보다 끈적끈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기를 잡아주시고 이렇게 양쪽으로 잡아주시고 활. 자, 이제 활털은 밑에서부터 끝까지 골고루 한번 묻혀줄게요. 자, 머리에 린스 하듯이. 자, 끝에서부터 이렇게. 근데 이제 쓱쓱 바르셔도 상관없는데 특히 새로운 송진은 겉에가 굉장히 반짝반짝하고 이게 묻어날 때까지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만약에 활털을 새로 가르셨거나 완전 새 활이거나 아니면 송진이 완전 새 거일 때는 밑에서부터 그냥 쓱쓱 묻혀주지 마시고 꼼꼼하게 이렇게. 자, 머리에다가 영양제를 바르다 생각하고 꼼꼼하게 이렇게 발라주세요. 자, 실제로 이제 활에 따라서 더 바르셔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자, 발랐을 때 이제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확실히 더 붙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연주할 때 항상 준비해 주셔야 될 거는 송진을 먼저 묻혀주시고, 그 다음에 활털도 연주하기 편하게끔 적당히 돌려서 활털을 조금 탱탱하게, 너무 탱탱하지 않게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튜닝은 되었는지 조율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어깨받침. 어깨받침을 올바르게 끼웠는지 둥근 부분이 위로 갈 수 있도록 잘 끼워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얹어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학생과 함께 실습을 해볼 텐데, 이해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면 앞에 돌려보기 하시면서 네, 익숙해지도록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